만트럭버스 코리아는 지난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만트럭버스 코리아 페어 2018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만트럭버스 코리아 막스버거 사장은 최근 불거진 제품 결함 문제에 대해서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는 독일 본사에서 온 토마스 코트너 품질 총괄수석 부사장이 직접 현장을 찾았고요. 얀비트 AS 총괄이자 한국시장 총괄수석 부사장이 함께 자리를 했는데요. 최근 제기된 제품 이슈 관련 기술적 원인과 함께 향후 대책을 설명했습니다. 만트럭의 라인업은 현재 TGX, TGS, TGM, TGL 그리고 최근엔 TGE까지 추가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 중에 현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모델은 바로 TGS입니다. 문제는 총 두 가지로 꼽히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엔진 녹 발생, 그리고 두 번째가 기어 빠짐 현상입니다. 먼저 첫 번째 엔진 녹 발생에 대해서 문제의 원인과 발단을 대략적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엔진 상단부에 냉각수가 지나가는 고무호스가 있습니다. 이 고무호스 아래로 그 볼트가 있는데, 이 볼트가 원래는 되게 각진 모양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시동을 걸고 차가 주행을 하다 보면 이 호스와 볼트가 서로 이렇게 간섭을 일으켜서 마찰로 냉각 소스가 결국은 터져버리고 마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MTBK, 그러니까 만트럭버스 코리아, 이 MTBK와 차주들의 입장이 갈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 양측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고무호스가 터졌어요. 그러면 그 터진 구멍으로 냉각수가 새잖아요. 그러면 그 냉각수를 사용하는 프리타더의 고장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프리타더는 흔히 대형 트럭에서 보조 제동 장치를 사용하는 리타더의 일종입니다. 대형 트럭들은 워낙 무거운 짐을 싣고 달리기 때문에 승용차에서 사용하는 풋브레이크만으로 멈춰 세우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리타더라고 불리는 보조 제동 장치의 도움을 받는데요. 리타더는 보통 변속기 옆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변속기 옆에다가 기어보다 조금 더 작은 기어를 맞물리고 여기에 프로펠러를 달아놓습니다. 이 프로펠러가 있는 방을 오일로 꽉 채우면 저항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 저항으로 트럭의 속도를 줄이는 그런 원리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여름에 우리 선풍기 막 쐬잖아요. 선풍기 프로펠러가 막 돌아가는데 그 선풍기 주변에 공기 대신에 그 점도가 높은 액체를 채우면 선풍기의 날개가 힘들게 돌아가는 그런 원리로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저항을 발생시킨 오일은 뜨거워지잖아요. 그럼 냉각 장치를 통해서 다시 식히면 되는 거죠. 리타더는 별도의 동력을 쓰지 않고 또 어떤 속도에서도 부드럽게 감속시킬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한 주행을 도와주고요. 또 풋브레이크, 서비스 브레이크라고 부르기도 하죠. 풋브레이크의 수명을 연장시켜서 비용 절감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프리타더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리타더의 일종이거든요. 근데 뭐가 차이냐면, 일단 위치가 변속기 옆에 있는 게 아니고 엔진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엔진의 크랭크 축에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점은 방금은 오일로 저항을 발생시켰지만 이 프리타더는 냉각수를 통해서 저항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프리타더 레버를 작동시키거나 혹은 풋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이 프리타더의 프로펠러에 냉각수가 꽉 들어차고요. 그 다음에 저항을 만들어서 속도를 줄여주는 거죠. 이렇게 뜨거워진 냉각수는 그 엔진 바로 앞에 라디에이터가 있잖아요. 그 라디에이터를 보내서 또 식히면 되는 거고요. 프리타더의 장점은 처음에 설명드렸던 리타더에 비해서 구조가 간단하고요. 가볍다는 장점이 있죠. 이 TGS라는 모델이 문제가 되는 것도 바로 이 오일 대신 냉각수를 쓰는 프리타더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고무호스 때문에 냉각수가 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냉각수를 사용하는 프리타더까지 문제가 점점점 확산되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만 측의 공식 입장은 이랬습니다. After exhaustive investigations, we found out that the particle claimed to be engine rust is not actually what it has been claimed for. It is either rust from the additional braking system, pretarder, or coating caused by our special coolant. First, due to coolant leakage through the hole, the pressure inside the pretarder systems decreases, damaging the pretarder. Second, if customers pour additional water or strong fluid into the system due to the leakage, it might cause the pretarder to rust. So, the so-called engine rust is not quite correct. The engine works totally fine with no such problems. Rather, the coolant hose is the main problem and the pretarder rust or damage is what follows the coolant hose issue. 네, 하지만 이런 MTBK의 발표에 대해서 차주들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증 수리 기간이 남았는데 어느 누가 경고등이 떴다고 해서 임의로 물을 넣는다는 거죠. 다 그 만 긴급 출동 서비스를 불러서 그들의 매뉴얼대로 냉각수를 보충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MTBK 말처럼 차주들이 물을 넣어서 녹이 생겼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주장인 거죠. 심지어 이 냉각수 보충 과정이 잘못되었다고 MTBK 측에서 하도 의심을 하기에 차주분 중에 한 명은 직접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중류수를 사다가 정식 센터에서 매니저 입회 하에 부동액 비율까지 정확히 맞춰서 넣었는데도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또 MTBK에서는 지금 엔진과 프리타더에서 보이는 현상이 녹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차주들은 녹이 맞다거든요. 교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냉각수를 빼서 침전물에 자석만 갖다 대봐도 쇳가루란 사실을 바로 알 수가 있고요. 또 성분 분석까지 의뢰를 해서 받은 결과물에도 쇠라고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차주들이 말씀하고 계시는 녹 발생의 원인은 다른 데 있습니다. 냉각수의 성분이 차주분들에 의하면 유기산염이거든요. 오래된 엔진을 가지고 유로6 대기환경 규제에 대응을 하다 보니까 엔진 자체의 디폴트값 열이 훨씬 더 높아졌고요. 그 냉각수가 이 열로 인해서 변질되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설명이죠. 유기산염인 냉각수가 고열로 인해서 산성 성분만 남게 되고 이렇게 산성 성분으로 변한 냉각수가 엔진 내부를 손상시키고 녹까지 발생을 시켰다는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차주분들 중에서는 엔진까지 통째로 교환을 받았는데도 동일 증상이 또 생겼다는 분도 계셨고요. 만약 이게 사실일 경우에는 단순히 호스를 교체하거나 또는 프리타더의 보증기간을 연장시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원인이 무엇이든 냉각수에 녹물이 섞여 나온다는 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자, 이번엔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문제는 이른바 기어 빠짐 현상입니다. 승용차도 그렇고 연료비를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트럭들도 그렇고 코스팅 기능이라는 게 있죠. 긴 내리막길 같은 데서 관성을 이용해 타력 주행을 하도록 기어를 중립으로 빼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이게 원래대로 작동을 하면 내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 기어가 자동으로 중립으로 넘어가고 다시 내가 가속을 하고자 오른발에 힘을 주면 다시 기어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내리막길에서 변속기가 중립이 되는 것까지는 맞아요. 근데 이게 에코롤 기능이 작동이 돼서 중립이 된 것이냐 혹은 오류로 인해서 중립이 된 것이냐, 그게 지금 양측의 입장이 갈리고 있거든요. 자, 이에 대해서 만트럭은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Our trucks are equipped with an efficient roll mode. This function, aimed to enhance fuel economy, automatically switches the gearbox to eco roll mode in certain conditions like riding downhill. In this instance, the display should indicate eco. Nevertheless, we have been informed that some of the display shows N for neutral. This is not a functional problem, it is simply an error in the display. If the gearbox does not gear in as expected, it is because the system might have been switched to protecting mode. According to our findings, the reason that the gearbox switched to the protecting mode seems to be the following. The driver, after looking at the wrong display indicating N for neutral, mistakenly believes that there is a malfunction. Thereafter, the driver continues to manually operate the gear repeatedly, and in such process, the gearbox switched to the protecting mode. Without repeated manual intervention, efficient roll gears in whenever any pedal or manual gear is touched upon or the maximum speed is exceeded. These issues we have seen are irrelevant with safety problems. 하지만 이건 역시도 차주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이 에코롤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된 것이라면 제가 가속을 할 때 기어가 다시 맞물려 들어가야 되거든요. 하지만 기어 빠짐 현상으로 중립이 된 것이라면 차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까지는 제가 임의대로 기어를 절대 넣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기어를 임의대로 넣으면 변속기가 바로 고장납니다. 기어 빠짐 현상으로 중립이 된 상태에서 고갯길을 쭉 내려올 때 기어가 안 들어가니까 풋브레이크만으로 차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다고 경험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차주분들이 말씀하시길 내가 화물 운송을 하루 이틀 한 사람도 아니고 초보도 아니고 이 에코 모드랑 기어 빠짐 현상을 구분하지 못할 리가 있냐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이야 임시로 리콜을 받으면 되지만 이게 만약에 진짜 근본적인 문제일 경우에는 품질 보증 기간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하냐는 게 차주들의 걱정입니다. 트럭이 전 재산이고 또 먹고 사는 도구인데 나중에는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계속 내 돈으로 고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차주분들의 요구사항은 지금 이렇습니다. 환불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다른 모델로 아예 바꿔주거나 이도저도 아니면 이 엔진 녹과 관련해서는 폐차할 때까지 책임을 져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차주들은 MTBK가 기자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에서 밝힌 내용들이 모두 문제를 최소화시키고 그냥
덮어버리기 위한 언급일 뿐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MTBK 측에 본인들의 주장과 자료들을 보내서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자고 계속 요구를 하였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누구의 주장이 사실인지 단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MTBK는 MTBK의 입장이 있고요. 또 차주들은 또 그들의 주장이 있겠죠. 어느 쪽의 말이 맞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논의를 하려면 양측이 얼굴을 맞대야 되지 않을까요?